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남인식 SK증권 리서치센터 유틸리티 그리고 신재생 쪽 커버하는 남인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세미나 요청이 좀 많기는 합니다. 네, 대시세 그 한복판에 있는 전선, 전력, 변압기, 송전, 배전 다 최고입니다. 미국도 지금 유틸리티 업종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저희 일발 장전, 그러니까 저희 증시오늘 일부 때 2달 전 출연했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을 최선호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뒤로 정말 많이 올랐고요. 지금도 대장 오브 더 대장주고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있나요, 아직? 일단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된 상태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최선호주 탑픽으로 제시드린 이유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미국의 변압기 공장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매출액에서 100%가 다 전력기기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에 더 수익성이 좋은 대형 전력기기를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드렸어요. 네. 근데 여기 펀더멘털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단기 과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 때문인데요. 이제 MSCI 편입 이슈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펜업계라고 해가지고 MSCI 편입될 것들 이제 노리고서 많이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AC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과열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택지는 꽤 많습니다. 이제 ACD 현대일렉트릭 말고도 조금 더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전력기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커버하는 종목에서는 이제 일진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진전기도 보고 LS 일렉트릭이 못 가다가 왜 현대일렉트릭은 가는데 LS는 못 가다가 하다가 지금 났거든요. 뭐 구리 가격 폭등 이렇고 있고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잠깐 이제 쉴 수가 있다면 뭐 누구도 모르지만 네. LS 일렉트릭을 가는 건 어때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지금 3배 가까이 올라간 네. 이유는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외국인 비중이랑 시가총액인데 24년 초까지만 이제 해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송전망 투자가 더 많이 될 거다, 더 많이 되고 있고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시세를 주고 실적도 줬는데 LS 일렉트릭이 올라간 거는 송전 다음은 배전 투자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대일렉트릭 다음이 LS 일렉트릭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선을 조금 많이 기대를 주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진전기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네. 아직 조금 시가총액이 1조 조금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더 가벼워가지고 탄력성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일진전기를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진전기를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고 가보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진전기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의 70%가 전선 사업을 하고 있고 30%가 중전기기, 변압기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중전기기 부분, 변압기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 20%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도 거의 한 15%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보면은 일진전기 역시도 중전기기 사업부만 보면은 현대일렉트릭 못지않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전기를 제가 투자 포인트로 삼는 거는 캐펙스, 증설 효과입니다. 24년 12월에 증설 마무리가 되고 2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이스 증가 효과 네. 그리고 캐펙스로 인한 Q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내년에 가파른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네. 일진전기도 펀더멘털로 보면은 현대일렉트릭 못지않은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조금 주가 탄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워낙 변동성이 큰데요. 조금 전 우리 남인식 애널리스트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강원전선 막 나오다가 또 급락하고 또 나오다가 이게 거의 고점에서 나오는 변동성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약간 이 테마 이제 마무리 피크아웃 아닌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번 사이클이 도대체 몇 년까지 갈 거냐? 네. 2028년이야, 29년이나 많이 질문을 받는데 바꿔서 질문을 해보면은 사이클 지금 피크아웃 전조가 보입니까? 라고도 바꿀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답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피크아웃 전조 증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입니다. 지금 변압기를 사고 있는 게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캐펙스를 증가시키는 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제조업자들이 전력기기를 신규로 주문을 하냐, 네. 이 지표도 있어요. 프레드에서 매월 발표를 하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전력기기 회사들의 가이던스와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튼, 허벨, 퀀타 서비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의 진앙지가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예민하겠죠, 미국 기업들이. 근데 이들 업체들도 가이던스를 매분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산업의 선행 지표들을 봤었을 때는 아직은 피크아웃을 아니다.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송전, 배전, 변압기 등등에 나온 게 AI 반도체가 전기 먹는 하마다인데 네. 결국 배전을 잘하든 변압기를 좋든 아니면 뭐 효율을 높이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게 근원은 에너지에서 뽑아오는 거잖아요. 발전을 해야죠. 발전이 핵심 아닙니까? 근데 발- 지금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가 나와야 가죠. 왜 전기 여기 없는데 얘만 갈 수가 있나요? 그럼 결국 다음은 전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 글로벌 대장주잖아요. 네. 화두를 몰아가고 네. 있고 그래가지고 머스크도 유틸리티 회사들한테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너네들 정신 차리고 발전소 많이 건설하고 송배전만 건설을 해야지 뭐 하고 있냐.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EV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미국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라고 해서 투자자분들도 역시 발전 쪽에서 뭐가 선택받을 거냐. 네. 데이터 센터의 선택을 받을 게 뭐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떠오르는 거가 이제 첫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소, 네. 뭐 SMR 포함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연료전지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뭐가 될 거다 막 이렇게 다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입장으로 빙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들이 원하는 거는 값싸고 즉시 공급이 가능하며 24시간 공급이 가능한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네. 그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일단 원전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값싸고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좋지만 지금 당장 투입되기는 어렵거든요.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대형 원전 8년 정도 걸리고 SMR 아직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는 24시간 내내 가동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제 빅테크 업체들도 뭐 아리백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을 해서 쓰고는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거가 연료전지예요. 네. 연료전지는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 대량 발전이 가능하고 24시간 또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업체 중에서는 이제 블룸 에너지라고 해서 SOFC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 뭐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 이제 빅테크 업체들, 인텔한테도 대규모 수주를 받고 그러면서 연료전지 쪽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료전지 쪽을 주목을 다음 하는 게 타겟. 네.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 빼먹었던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송배전망 연결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송배전망 용량이 부족하니까 발전소를 짓고 싶어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네. 연료전지는 송배전망 타지를 않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 개질해 가지고 발전하면 되니까 전력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료전지가 조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오르면서 AI 신재생 오르면 안 되니까 네. 천연가스가 일정 부분 차지할 것이다. 뭐 골드만삭스 리포트 나오는 것도 해서 연료전지로 가서 땡겼습니다. 그 얘기에서 천연가스 수급 몰린 거예요? 네, 제가 뭐 리포트는 확인은 안 했지만 네네. 그 논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미국 뭐 뉴욕 증시, 유럽 증시에서는 신재생이 갈 때 ESS를 덧붙여가지고 네. 두 짝꿍이 가면 어때요? 뭐 풍력, 태양광 와서 이걸 ESS에다 두고 마이크로 그리드로 쫙쫙쫙 분 이런 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요.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태양광 플러스 이제
ESS 네. 해가지고 뭐 짝꿍처럼 이제 네. 실과 바늘처럼 같이 네. 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데 예. 옛날에 이제 ESS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한국은 시장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라던가 미국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ESS 매출액이 연평균 뭐 30%씩 계속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분들도 봤었을 때 미국 플루언스라던가 그런 데다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직접 커버하는 건 아니고 저희 동료인 이제 스몰캡 애널리스트 분이 커버하고 있는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 네. 대표적인 예시가 될 네네. 수가 있겠죠. 예. 서진 시스템은 오늘도 좀 시세가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인식 연구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ESS 짝꿍 요 메커니즘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보니까 CS 윈드는 커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만 풍력 태양광이 네. 시세가 안 나요. 사실 그게 다 연관된 그거죠?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도 네. 미국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 다 안 좋아요. 특히 풍력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풍력 업체들은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있고 그보다 더 밸류체인 윗단에 있는 게 터빈 업체들인데 네. 작년에 터빈 업체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멘스 에너지, GE 이런 GE의 풍력 사업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풍력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IRR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이제 드랍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CS 윈드가 지금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해상 변전소 생산에 추가 공임이 필요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사실 작년부터 풍력 산업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풍력 산업의 밸류 체인인데 문제가 발생한 게 지금 디벨로퍼들, 풍력 발전 개발 업체들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프로젝트 드랍을 했고 터빈 업체들도 풍력 발전기를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여러 가지 품질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터빈도 리콜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풍력 발전 공급망에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 CS 윈드도 1분기 때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죠. 또 터빈도 우리도 안 좋아요. 네, 그 돌리는 그 네, 회사들이 뭐 태용도 좋지가- 그랬고, 예. 네, 좋지가 않아가지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게 잡히고 방향성이 잡히고 터빈 제조업체들이 흑자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풍력 쪽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재생이 우리는 훨씬 더 뒤쳐졌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와 연료전지 이 테마는 괜찮다. 네. 그렇다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초점 하나 궁금하고요. 네, 아직도 그러면 송배전이 안 찼다고 했잖아요. 네. 이 테마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진전기 정진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정리 딱 마지막으로 네. 해드리면 탑픽은 이제 저는 현대일렉트릭 제시를 드리고는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보다 뭐 일진전기 쪽이 이제 네.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로 보면은 전력망 이제 송배전 섹터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일진전기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재성은 좀만 기다려라. 조금 많이 네. 조금 많이 금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재생은 기다리라는 결론을 내린 SK증권 유틸리티 또 신재생 업종 커버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